자유무역 시대 국제분업의 암묵적 약속을 깼다. 지금 만약에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가 문제라면 저건 자유무역 질서를 해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타격을 줘서 주저앉히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저 거의 피해망상이죠. 저는 이기용 씨가 다음번에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된다고 해도 하나도 놀랄 것 같지 않아요. 뭐 잘하면 문체부 장관은 그냥 쉽게 하시겠네.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 이 실장님 파이팅!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언론은 아주 트럼프를 씹죠. 2대1인가 해서는 아주 제대로 그냥 씹으려고 아주 그냥 이빨을 완전히 들이댔는데 그거 못 들이댈 듯 해서 2대1이 이빨 나가지 않을까 걱정되네. 여기서 뭐라 그랬냐. 14일 트럼프가 한 트윗을 씹으면서 유색 여자 의원들을 트럼프가 조롱을 해서 트위터에서 조롱해서 타격이 크다. 잠깐만. 이게 어디서 한 거야? 찾아보니까 CNN이에요. CNN 기사에는 Colored Congresswoman이라고 안 그랬어요. Racist라고 돼. 인종차별적이라는 용어와 유색 Colored People에 대한 prejudice라는 용어는 완전히 다른 용어예요.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과 인종차별적이라는 것과는 두 개는 용어가 다릅니다. 참고로 요새는요. 색깔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트럼프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피부 색깔 갖고 얘기할게. 자, 흑인을 칭하는 칭호부터 보세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을 그냥 니거라고 불렀다고요. 니그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꼭 번역하면 깜둥이, 깜씨. 그 다음엔 흑인을 1980년대까지만 흑인을 black man이라고 불렀어요. 흑인. 그러다가 요새는 뭐라 그러냐, 미국서 흑인을 Afro-American,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 색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자, 지금 트럼프가 겨냥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저 중에 넷인데 저는 셋이라고 생각해요. 저 중에 맨 왼쪽 저 여자 프레슬리는 아닌 것 같고요. 왜 아닌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기사에는 저 4명을 CNN 기사도 그렇고 2대1 기사 4명을 타겟했다라 그러는데 그게 CNN이 그릇되게 낙인 찍은 거예요. 3명이라고 봐요. 두 번째 여자는 소말리아 출신의 일한 오마르고요. 세 번째 여자는 팔레스타인 이민 2세인 트라입이고요. 트라입 보면요. 백인이랑 뭐가 달라요? 아랍 쪽이요. 피부 좀 희면 백인이랑 구별 안 가요. 맨 오른쪽은 뭐냐면 오카시오 코르테스라고요. 그러면 레이시스트라고 말이 돼요. 그러면 아랍은 레이스가 다른 걸로 치니까 코케시언하고 다른 걸로 치니까 우리 눈엔 잘 구별이 안 가도 코케시언하고 아랍은 좀 다른 걸로 치니까. 그러나 컬러드 피플이라고는 안 한다고. 저 4명을 어떻게 컬러드라고 하나로 유색이라고 어떻게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글을 쓰더라도 뭘 좀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시스트하고 컬러드로 구별을 못하고 그걸 유색 여자 의원 겨냥 이러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시스트도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트윗에 보면 이른바 진보파 민주당 여자 의원들 어떤 의원들? 정부가 완전히 개판이 나 있는 국가로부터 이민 온 의원들. 자, 여기서 저 흑인이 빠지는 거예요. 프레슬리. 미국에 어디 가도요. 미국 흑인 보고 야,
너 이민자지, 아프리카에서 이민자지, 그랬다 맞아 죽습니다. 흑인들은요, 우리가 미국의 건국의 주춧돌 중에 하나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너 아프리카에서 이민자지, 그럼 맞아 죽어요. 그리고 끌려왔잖아, 대부분은. 이민 온 게 아니라 납치돼서, 보통 납치는 백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흑인들끼리 해요. 역부족 습격해서 납치해가지고 백인 노예, 중간상한테 팔고 그 중간상이 백인 노예상한테 파는 거죠. 수집상까지는 보통 흑인들이라고요. 그럼 백인들은 딱 그 항구에 배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집상에서부터 사들여가지고 그걸 미국에 갖다 판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이냐? 200년 전부터 그랬지 뭐. 200년, 25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너 이민자지 했다가 맞아 죽는다니까요. 이 사람도 이민자라고 생각 안 해요. 흑인들은. 그러니까 저기 originally came from countries where governments 이렇게 나가거든요.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온, 그러니까 원래 오리진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이민 온 본인이거나 그 선대, 바로 윗선대가 그 소리란 말이에요, 저게. 그래 흑인은 빠져야 돼요. 그럼 저게 프레슬리가 빠지게 된다고요. 그럼 누가 남냐?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샛별처럼 떠오른 진보적 민주당 여자 의원들 하고 쓰는 그 몇 명 중에서 누가 남냐? 대표적인 게 일한 오마르, 저 소말리아 출신, 틀라입, 팔레스타인 부모를 밑에 둔 이민 2세, 그 다음에 오카시아 코르테스, 저 여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민 2세. originally came from이라 그럴 수 있죠. 바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그런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니까. 그럼 저 사람들 아까 오마르하고 그 다음에 틀라입하고 코르테스를 우리가 저거 인종차별적인데 라고 인종에 관한 거라고는 묶을 수 있어도 유색이라고 묶기 어렵다고요. 저 피부 미화 조금 하면 그냥 백인 되는데 미백 처리 조금 하면 어떻게 유색이라고 묶어요 저걸. 그러니까 좀 뭐 좀 알고 쓰시라고 기자들은.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저런 발언하면은 대선에서 타격 볼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도 그걸 지금 배워야 되는데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요. 전선을 형성시켜가지고 명확한 전선을 형성시켜요. 유의미한. 그래서 내 지지자, 미국의 보수혁명 지지자,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지지자로 그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이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 그러거든요. 아주 그냥 전기 충격을 가해갖고 유권자를 둘로 빡빡 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우리 자유시민이.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세상 온 천지가 전부 반일파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튀어나가서 야, 이거 이렇게 감정적인 반일 히스테리 개돼지 될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풀릴 문제냐 이게? 지금 쟤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 전략물자 밀수출이야. 근데 그 전략물자가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 원폭 제조에도 쓰이고 사린가스 만들 때도 쓰여. 뭐 비싸서 그런 데 안 쓴다고? 야, 화학식으로 해보니까 그거 4탱크 정도면은 우라늄 235 순도 90%짜리 1톤 나오더라. 그거 4탱크 정도면 한 저기 500톤, 600톤 사린가스나 5, 600톤 나오면 휴전선 남쪽 다 죽일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몇 탱크 수입하는 줄 알아? 35,000톤 수입하니까 우리나라가 한 1,700탱크 수입할 거야. 거기에 1%면 17탱크고 0.25%면은 0.025%면 4탱크야. 1,700, 1,800탱크 들어올 때 4탱크 중간에 사라진 거야. 지금 그걸 일본 애들 스토리에 하면 그렇다는 거야.
이거부터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러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너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며칠 전에 어떤 돈 좀 있는 사업하는 선배랑 밥을 먹는데 선배가 고생한다고 밥을 사줬어. 자기 사업하는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는데 이 선배가 뭐 일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술은 야마자키를 좋아해요. 야마자키 술이 있는 집이 드물대요. 아무튼 야마자키라고 무지하게 비싼 일본 스카치 위스키를 사서 시켜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너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그런 술을 시켜서 먹어. 그냥 친구 셋이 이지매를 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니들은 니들 술 시켜 먹어라. 나는 내 돈 내고 야마자키 꼭 마셔야겠다. 그러고 마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고립되더라도 여기서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긋고 이걸 시금석으로 해서 우리 편과 우리가 아닌 쪽을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라는 게 형성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적을 민주당의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는 급진 좌파, 미국 민주당 급진 좌파를 적으로 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욕을 먹거나 말거나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뿌리인데 대표적인 뿌리가 농민 노동자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DFL, Democratic Farmers and Laborers. 일한 오마르 같은 여자 아마 DFL에서 추천해서 된 여자일걸요. 그게 민초 조직이 강해서요. 그게 미국 민주당을 막 표류시키고 있다고요. 그 접점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그런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진보 코커스라고 한 하원 의원 한 수십 명 모여서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이제 날아다니는 스타 중에 하나가 앤디 킴, 한국계 뉴저지 출신 하원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역성 못 들어서 죽고 못 사는 인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내에 조중동이 개발지를 하고 또 이런 식의 이상한 CNN 오보를 받아서 더 큰 오보를 만들고 이런 개발지를 해도 새벽은 오죠. 북한 영생교회 종말은 옵니다. 하원에서 브링크 법안이 국방수권 법안의 일부로 통과됐어요. 그저께. 브링크는 Banking Restriction Involving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은행 이용 제한법입니다. 이거 뭐냐면 북한을 세계 은행망에서 퇴출시키는 거고요.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가 이때까지 내놨던 어떤 제한보다 더 강력한 제한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발효되냐. 이게 국방수권 법안의 일부거든요. 국방수권 법안은 미국은 국방비는 별도의 1년짜리 법안을 만들어요. 다른 건 그냥 예산인데 국방 예산은 1년짜리 법안에 의해서 국방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쓴다는 조문과 함께 쫙 법안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도 이걸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켰거든요.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 법안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 법안의 조율이 끝나요. 그럼 언제부터 발효되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미국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에 답을 해주세요. 미국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월 1일에서 시작합니다. 2020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예산에 관한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발효될 겁니다. 제 추측에 맞다면 10월 1일부터 북한의 개인과 기업은 세계의 모든 은행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예요. 북한의 개인과 은행에 대해서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하원에서 진보 코커스, 아까 말씀드렸죠. 급진 좌파 의원들이 이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 하원 버전에 결의문을 하나 포함시켰어요. 그 결의의 내용은 뭐냐? 이렇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결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쪼르면은 이런 결의를 포함시키겠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하시라도 무력에 의한 접수 평정을 저지르고도 남고도 남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원의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는 급진 좌파 성향 의원들이 깨깨거려 갖고 저런 결의문이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 하원 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엊그저께 얘기에서도 바로 드러나죠.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는 계속된다. 경제 제재 풀다 이런 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이 소리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자, 상황이 이렇게 참 막중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는 방향 가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 지금 유엔사에까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아마 공격 계속될 거다. 자, 이렇게 막중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6.25의 후반전이 총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미완의 전쟁 6.25의 후반전이 여차하면 군사적이지만 그 여차 순간 전까지는 비군사적 방법에 의해서 불붙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상황인데 야당은 뭐하고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의 그 정미경 최고위원, 이 사람 수원인가 어디 될 거예요? 검사 출신인데 책 한 권 써가지고 공천받은 사람이에요. 그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이 법무장관 비판하면서 비판하는 책 내고 나와서 공천받은 거예요. 좋네. 변호사 판사하다가 책 한 권 내고 주목받아서 눈도장 찍고 바지 달고 잘 푸셨네 인생. 자,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세월호 한 척으로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순신보다 낫다. 뭐 이런 비아냥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런 비아냥 할 때냐고. 또 비아냥의 내용도 정확하지 않아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세월호 때문이 아니라 탄핵, 즉 조중동과 당시 구여권 범털들이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자살시킨 사건 혹은 제도권의 자살 사건, 그것으로 당선이 된 거죠. 세월호 한 척 뭐 이순신까지 이름 들먹이면서 그거 비아냥거리는 지금 저런 경박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난 정 의원이 저번에 그 여성 당원들 저 바지 내리고서 엉덩이, 물론 속옷 바지는 입었지만 거기에 무슨 뭐 한국단 총선 승리인가 뭔가 써갖고 엉덩이 춤 췄을 때 같이 엉덩이 안 늘었나 궁금하더라고. 오늘 발언 보고. 이런 정신머리예요. 게다가 황교안은 뭐 1대1이 꼭 아니어도 좋다. 여러 명이라도 같이 문재인 만나자. 오케이, 문재인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재인을 이 문제 갖고 만나자라. 그래서 아젠다는 세팅해야 된다고. 아젠다 뭐로 세팅하면 되냐. 자, 문재인 당신 보니까 말이야. 지금 반일 히스테리 펌프질해서 국민 개돼지 만들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해야 되거든. 그리고 대법원이나 대법원장 김병숙 가라 그 대법관 법복 입은 그 왕 폭도들 다 끌어내려야 되거든. 그 문제 가지고 당신 좀 상의해보자. 다른 야당 당수들 다 와도 좋아. 지금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아젠다 세팅은 안 하고 무조건 만나자. 문재인한테 반했어요, 황교안 씨? 아젠다 세팅을 안 해. 그 다음에 사드 가지고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완전히 엿먹여서 사드 못 돌아가게 해놓고서 무슨 낯짝을 들고 미국 가서 중재해달라고 거기 가냐. 문재인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사드 배치와 정상 운용 및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만나자.
지금처럼 아젠다를 세팅하기가 얼마나 좋아. 난 황교안 씨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IQ가 뭐 아주 낮든지 아니면은 그 정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트럼프 그 욕먹어하면서도 레이시스트라고 CNN에서 쥐어 까져가면서도 인종차별주의적 발언했다고 쥐어 까져가면서도 바로 겨냥해서 민주당 급진 좌파의 심장에 칼을 넣잖아요. 이런 전투적 정치가 필요할 때거든 지금. 황교안 씨 그런 전투성이 본인한테 없는 것 같으면 혹은 발전시켜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야당도 정신 못 차려. 문재인 뭐 586 집단은 더 말할 것도 없어. 나라는 풍전등화야. 이 정치권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심판연대를 그래서 또 2주 만에 다시 그 모임을 갖습니다. 이건 이제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을 지향하는데요. 여러 지역 안 하고 일단 두 군데를 샘플로 가을까지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나경원이 있는 동작을, 그 다음에 정치 왕철새 진영이 있는 용산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역 서부역 쪽입니다. 서부역 쪽. 서부역 쪽이니까 거기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거나 혹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두루 아시거나 혹은 관심 있으신 분 참석해 주시는데 전에도 참석을 신청하신 분은 한 40명 되는데 오시기는 거의 60명 오셔갖고 너무 좁은 집이어서 막 서 계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문자로 꼭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010-3330-1142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